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현재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손님 없을 때마다 사연을 듣는 시간을 즐겨 썼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던 사연이 이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돼버려서 한동안 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사연도 같이 써보며 여러분의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때에 맞게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적당한 시기에 했어요. 대학 졸업 후 아끼지 않는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저는 부모님과 상의하여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부모님의 건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요. 저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모두 제가 가지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만난 결과이며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노력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였습니다. 번역이 필요하다면 다시 요청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큰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댁이었는데 당시 내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남자친구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한 후 결혼했는데 남편은 그 당시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이었고 2년째 대기업을 도전하다가 실패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 용돈도 벌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취업 준비를 하는 노력남이었거든요. 저도 그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에 반해 현실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저와 연애를 하던 도중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뒤로 우리는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항상 남편은 저에게 취업만 되면 바로 결혼하자는 소리를 내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둘에게 결혼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결혼 과정에서 걸린 부분은 시댁의 형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은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 것으로 여겨서 같이 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아니라면 그러므로 돈에 관해서 부족한 점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서 목숨을 걸고 노력한 이유가 모두 있었을 만큼 시댁은 좀 어려웠죠. 시아버지는 원래 목공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기계 사고로 다리를 다친 사건으로 장애 판정을 받아 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가게 업종을 변경할 정도로 사업 능력이 좋지 않아서 항상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 가난을 싫어해 대기업에 들어가 돈을 빨리 벌고 싶었습니다.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악착같이 준비를 했고 결국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잘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기에는 양가의 재력 수준이 조금 달라서 부분적으로 이겁니다. 바로 집 문제와 혼수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그 문제들을 우리도 사전에 생각하지 못한 건 아닌데 크게 상간의 자리에서 터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끼리 약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처음 만난 양가의 자리에서부터 경지를 갖는 게 하나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런 순간을 겪듯 저희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특히 결혼 준비에 대한 논의였기에 저와 남편은 함께 어떻게 나아갈지 상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서 양가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원활한 대화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어요. 그러나 결혼 날짜를 정하고 집과 혼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때부터 부조화로운 기분이 시작되었고 불안이 커져갔죠.
이 불안함은 제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 사돈이 초면이고 상견례 자리에서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집안 사정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남편도 이런 상황에 있고 우리가 집을 샀거나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라서요. 좀 어렵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돈 쪽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을 보시고 결혼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이나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우리가 부족하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말에 우리 부모님과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건물 몇 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가로서의 기질을 크게 발휘하시고 계셨군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옆에서 협력하며 집안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쌓은 내공이 높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뇌의 사부인 형편이 어려울 순 있죠.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우리도 딸을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딸이 대접하지 못하고 간다는 시집은 반갑지 않네요. 물론 사부인께서 다른 것으로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한 얼마라도 같이 보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우리도 보태긴 하지만 쉽지 않죠. 대신에 우리는 미래가 창창한 아들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후에 번 돈을 생각하면 결국 손해보는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딸은 현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녀의 가치관으로 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그만두긴 어렵겠구나 하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그 난관을 이겨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사돈 어른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어쨌든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으니 사돈의 수준에 안 맞다고 우리 자신을 무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손자의 사위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무시하지 않고 조심하고 대접하는 게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뭐예요? 똑 부러지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당당하게 말을 시작했던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꼬리를 내렸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2천만 원을 가져와 결혼 준비를 하라고 했고 우리 부모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지만 2천만 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그쪽에서 처음부터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그 습관이 저에게 고스란히 올 수 있어서 시댁 사이에 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였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생각보다 더 독한 분이셨는데요. 그 이후로도 뻔뻔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2억 원을 주고 난 뒤 저희 부모님은 외동딸인 저가 좋은 곳에서 잘 살기를 바라셔서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60억 원짜리 아파트를 혼자로 해갈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 쪽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감격하며 아주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아부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집으로 1등급 한우까지 보내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저도 이 정도면 서로가 잘 합의된 상황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한 번의 사건을 잘 넘겼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들은 결혼 후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친정과 시댁집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양쪽 집 모두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출장 이후에도 서로를 자주 만나며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너무 무례하게 저희 집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 대신 편의점을 그렇게 자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방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뻔뻔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간식이나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막 가져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유를 찾아내기 어려웠어요. 아마도 며느리가 하는 가게라고 생각하셔서 돈을 내거나 물건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새였습니다. 처음에는 과자 몇 봉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이 불편했어요. 음료수, 화장지, 칫솔 등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주신다면서 껌이나 이것저것 가져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주었어요. 시부모님인데 본받기도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도 넘게 가져가시고 심지어는 달받은 업고서를 바로 받은 것까지도 싹 가져가시는 바람에 장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돼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가볼까요? 최근에 잘 나가는 식당이 있나요? 손님들이 맛있어서 자주 오신다고 하셨군요. 단골이 늘어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제품을 가져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알바생들이 먹을 음식이 있다면 따로 빼두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품을 가지고 가는 대신 구글로 검색해서 구매해 주세요. 왜 이러시나요? 지금은 먹지 않을 것들은 가져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왜 말씀이 말문을 다 잃으시나요? 그렇게 아깝지 뜨는 건 아까운 게 아니라 어머니. 저도 엄연히 그것을 판매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손님들이 사야 할 물건까지 다 가져가신다면 우리도 도박의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요. 아니라고요. 그럼 더 주문하면 되지 않냐고요? 물건이야. 더 뒤면 그만인 거란 말야. 너는 지금 그게 아까워서 내게 버린 음식이나 가져다가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 없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기 있는 제품들은 본사에서도 몇 개 안 보내주는데 그런 것까지 어머니께 다 가지고 가지 않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은 그만 가져가 주세요. 아, 부잣집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능력 있는 것을 보고 덕을 보나 했더니 그녀는 그냥 돈의 의미를 보고 있었네요. 표현을 잘못해 감사히 여기지 않아도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부탁에 오히려 화를 내며 편의점을 나가 버리셨나요? 그 이후에 남편에게 다 말씀했지만 최근에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여보, 엄마에게 편의점 물건들 그만 가져가라고 했어? 벌써 너 뒤에 들어갔어. 빠르기도 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해졌어요. 나도 그걸로 돈 버고 살아가는데 어머니 때문에 손해본 게 힘들어지네요. 저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수량이 좀 많아서 가져가면 아까워서 더 이상 오시지 말라고 했어. 여보, 여기서 어머님 편이 되는 거야? 너가 생각해봐. 일주일에는 두세 번씩 꾸준히 매일 그만 10만 원 이상 되는 물건을 가져가시잖아. 편의점에서는 그 정도로 물건이 많이 사라지면 안 되는 줄 알잖아. 아침에라도 오셔서 어머님께서 그날 물건을 모두 가져가신다면 그때부터 손님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아니, 편의점도 힘들어질 텐데. 그러면 당신이 좀 덜 팔리는 것을 빼서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품을 더 잘 팔리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거야? 원래부터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물건이라고 할 때 당신이 진정한 누구의 편인지 물어보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고 내게까지 성질을 부리지 않는 게 좋겠다.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이다. 일단 알아서 퇴근해서 식사할 시간에도 서둘러야 했다.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에게 대답하지 않은 채 그냥 끊어버렸다.
남편도 중간에서 난처하게 느껴지지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다시 물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했지만 나는 싫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부분이 제 편의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할 이유가 없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잊은 채 저희 부부는 한동안 서먹하게 지냈다. 요 부부 사이에 냉정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못하는 것도 없었어요. 생신 때는 비싸고 좋은 선물도 주고, 시간이 나면 여행도 갔고, 용돈도 자주 드렸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문제없이 들어주어서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느리다 보니 시어머니가 계속 화나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해결하기 위해 저번에 시어머니와 백화점으로 쇼핑을 갔을 때 예쁘다고 말해드렸어요. 가디건 한 벌을 보여드렸을 때 예쁘게 포장해서 구입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타락해서 그랬는데 제가 곧바로 선물을 전해주자 어색한 말투로 다시 다정하게 대해주셨다. 이제 돌이켜보면 어이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욕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부잣집 며느리 덕분에 명품 스카프도 받았어. 성공했다. 성공했다. 라고 하며 색다른 것을 감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후에는 좋은 명분을 기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돈을 더 벌면 명품 가방도 꼭 사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네네, 예쁜 우리 며느리, 명품 없는 머리카락에 어울리질 않아. 라고 이었어요. 며느리로서 예쁜 제 며느리로 바뀐 것이 제 위치가 참으로 우습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날로 서운한 것들이 다 풀려버린 것 같아서 다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의 욕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더 황당한 말들로 저를 화나게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후에 편의점에 다시 가셨지만 예전처럼 물건들을 막 가져가지 않았어요. 폐기된 물건들을 주로 가져가시고 몇 가지만 본인이 먹고 싶은 것들을 가져가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놀거나 방문할 가족이 없을 때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집으로 찾아오신 것은 노래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 음식들을 모두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도 너처럼 편의점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아니, 너를 보니까 편의점 운영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말야. 지금 식당은 몇 달째 적자가 나서 아주 힘들어 죽겠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편의점으로 개업해서 새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그래 어머니. 그러나 초기 비용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빠가 건물에 들어간 편이라 비용이 크게 들진 않았지만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것도 크고 공사 비용부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역시 우리 식당만 처분하게 되면 역부족이에요. 이를 듣고 내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보니 우리 집을 팔면 금액이 조금 맞을 것 같아서 더욱 좋았어요. 원래는 너희가 결혼할 때 내가 무리해서 대출만한 받아서도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었는데 결혼을 시켜준 만큼 내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거기에서 2천만 원을 해주신 것으로 호의를 베풀며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 뒤에 남편의 거부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을 처분하고 그것만으로 힘들어 하실 수도 있으니 편의점을 내주신 다음에 저와 미시 아버지의 도움도 받아주세요. 집으로 들어와 합시다 하려고 한다. 어떨까요? 그래요? 그럼 당연히 우리 집으로 모시죠. 야, 엄마 걱정 마시고 들어오세요. 방도 남는데 뭐 좋네. 저도 엄마 아빠랑 살고 있어요. 허머, 정말? 그래도 돼요. 저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시모에게 집으로 들어오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입에 있던 음식을 그대로 다 내뿜을 뻔했어요.
게다가 거기에 좋아가지고 맞장구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머니 합가요? 합가요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이이가 지금 어머님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집이 그만큼 넓지 않잖아요. 작은 방 하나만 있는데도 생활하기 매우 불편하실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해요. 제가 그냥 운영하는 것 같아 보여도 편의점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물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즉시 벌금을 부과하고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요. 내가 레블랜드 속사포를 뱉듯이 이야기한 건데 진짜로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우리 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어요. 야,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래요. 이렇게 말을 마치었어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편의점 운영은 어떤 것이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의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시는 게 불편한 건가요? 아, 어머니,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께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면 불편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시부모님을 맞이하는 것도 솔직히 불편해요. 이번에도 다짜고짜 화를 내는 시어머니에게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 버렸어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어이없는 건 여기에서도 제 편을 들어줘야 할 내 남편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야, 이 건방진 연하 노자. 푸쉬 어머니한테 말 본색 그따위로 할래? 시어머니가 삼출발하고 싶다고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도와드리지 못할 망정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게 불편해. 이 남편 놈을 심지어 욕까지 섞어가며 시어머니가 계신 앞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더군요. 거기에서는 저도 더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의 언행을 보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꽃이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거기에서 저는 더 화가 나서 일부러 시어머니 앞에서 같이 욕을 해버렸습니다. 힙거지 같은 놈이 어디다 되는 거지? 그럼 너는 우리 부모님이 오실 수 있어 집에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면서 그리고 너는 우리 부모님 도와줘 봤어. 까놓고 말해서 너 따위가 우리 부모님도 올 것도 없겠지만 하다못해 너는 우리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에 제대로 챙겨봐야 해. 맨날 내 부모님 생신에는 좋은 거나 떼들여서 안달이면서 우리 부모님 때는 인터넷에서 파는 싸구려를 사다가 바치지 않아. 그것도 내가 겨우 말리면 그제서야 내 카드로 선물 사대는 주지에 더 말해볼까? 오늘 벌어도 내가 더 많이 벌어오고 생활비를 부담하는데 내가 더 많이 부담하는데 내가 뭔데 니네 엄마 도와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속사포 같은 저의 말에 적잖이 얼마나 받았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엄청 화를 내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저는 참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쌓인 게 정말 많았거든요.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부모님을 위할 줄 알지요. 내 연락이 부모님께는 항상 성의가 없었어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까지 터지고 나니까 제 성은 겉으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 터지니까 계속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계시는 시어머니께도 더 말씀을 보태야 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요. 편의점 일은 밖에서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안으로 들어가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가 어려운데 50을 넘은 어머니는 얼마나 더 어려워할까요? 그러지 말고 현재 운영하고 계신 식당을 잘 유지하며 노력해 보시거나 다른 업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합숙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부딪히면 어머니와 싸울 것 같은데 함께 살면 서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는 포기해야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저를 향해 욕설을 하신 후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빠도 열받았는지 안방으로 스스로 피해 없이 입장하셨어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저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날 밤 하루 종일 식탁에 엎드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는데 그냥 피만 물려받아겠어요. 저는 누가 봐도 우리 아빠 딸이라고 할 만큼 사업가 기질이 컸습니다. 그냥 보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게 탁하면 보일 만큼 사업 수완이 높았고 땅과 건물을 보는 시각이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성격이 허술한 사람이어서 꼼꼼함이 중요한 편의점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나서고 더 책임을 지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점도 모르고 나만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충고와 감정의 정도들은 그들이 마치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했어요. 남편과 시부모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간 순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난 뒤 편의점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안 곳곳이 시부모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실에 대자에 앉아 TV를 보는 시부와 시모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황당했는데 부모님이라고 해도 이것은 내가 사는 공간인데 내 허락 없이 우리 집으로 모든 짐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상황을 알고 보니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당신 어머님과 아버님 여기 들어오시는 거 알고 있었어. 아이면서 뭘 물어보니 연민을 알고 있지? 이제 부모님도 들어오셨으니 그래서 성질을 고치고 부모님을 깍듯하게 대하며 잘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너무하시네요. 같이 살기 힘들다고 언급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심한 듯이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죄책감도 없이 또 생각 없이 말을 하셨던 거 아세요? 내 아들 집에 들어왔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하냐고요. 난리야. 우리 집에 이미 내가 두고 왔으니까 너도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지. 그냥 척하는 성질은 누구한테 배운 거니? 저는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어머니를 보며 더 이상 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눈에는 눈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저도 시댁의 가족들에게 참교육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내키지 않게 받아들이며 며칠 동안 연기를 했고 며칠 뒤 곧바로 작전을 펼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남편과 시부모님들에게 말을 꺼내기로 했어요. 애인이 오늘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아버님과 어머님께 밥을 차려 드리기가 어려워. 몸이 안 좋다니까 엄마가 약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고 오랜만에 오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 쳐도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마주치기가 조금 어색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당신을 맞이해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바람 좀 쐬다 오세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외식해요. 비싼 음식을 드셔도 되니까 오늘은 마음에 드는 걸로 마음껏 고르고 오세요.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야 정신이 좀 차려서 깨달았어요. 솔직히 당신이랑 둘이 나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다니까 이따가요. 장모님께서 오셨을 때 전화하신 것처럼 시부모님과 남편은 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간 즉시 저는 그들이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계획해 둔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동네를 떠나자마자 사전에 예약해 둔 이사업체에 연락했고 시부모님의 물건들은 빠짐없이 트럭에 실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인 컴퓨터, 책상, 양말까지 모두 치워버렸고
이유는 그가 독단적인 행동을 보여주어 나의 인생을 그에게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주소로 이삿짐을 보내버렸습니다. 이삿짐 아저씨에게 도착하면 시 부모님들 연락처를 주면서 연락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 그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없으면 집 앞에 모든 물건을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의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이 안 열리는 것을 보고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 비밀번호 바꿨어? 문이 안 열리는데? 비밀번호 바꿨어? 당신들, 이제 이 집 못 들어와. 내 집에 이제 더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당신들 같은 기생충처럼 집구석의 보호자로서 살게 해주는데 그냥 거기서 니네 집으로 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1억인 웅덩이로 들어온 인간들 나도 웅덩이로 내보내지.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했는데 여기 오심을 보니 이사 오신 아저씨 전화 통화를 못 받았나 봐. 당신들 짐은 이전에 어머님, 아버님 계신 집으로 다시 보냈으니까 당신들 집으로 돌아가도록 거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미쳤어. 문 부숴버리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열어라. 아니 미쳤어. 뻔뻔하게 미쳐버린 건 넌 너희가 가족이라고. 나는 지극히 정상이고 또한 부숴봐. 여기 내 집이라는 것은.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하니까 써봐줘. 전화를 끊은 뒤로는 문을 발로 차며 난리를 치는 그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시했죠. 그랬더니 밖에서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것인지 얼마 후 경비에게 그들이 끌려나가 버렸습니다. 이후에는 제 허락 없이 붙어버리려는 기생충처럼 보이는 시대 식구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뒤로 조용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들은 그냥 얘기로 끝나는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는데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신청했다고요.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보탰다는 게 그들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꿀릴 게 없으니 같이 소송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 법을 무시하는 데 됐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거의 막 가는 길에 다다랐는데 이제는 제 편이 전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시모와 전 남편은 제 편을 점령하러 찾아와 행패를 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연을 통해 우리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어디서 다 처먹으려고 수작을 부려. 이거 없어서 그럼 어머니도 그동안 제가 사드린 명품들과 용돈을 내놓으세요. 다 뱉어내고 가라는데 당신 진짜 미쳤어. 라며 지지 않고 화를 내는 저에게 그 둘은 해결책 없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승세하여 제게 습격해 들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내 머리카락까지 잡아 끌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편의점에 경찰 연락을 받고 오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버지는 내 머리를 잡혀 끌려다니는 상황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호통을 쳤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잠시 움찔하더니 자존심 때문에 그만할 수 없었는지 그 뒤로는 우리 물건들을 죄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지 않은 우리 아버지도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했었어요. 조금 뒤에 5분도 안 되어서 누군가가 닥치고 그 사람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두 사람을 잡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 나와서 소란을 일으키라고 했어요. 썩 꺼져 이들아. 다시 내 딸한테 찾아오면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한 뒤 내가 아들을 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천한 모습으로 가게에서 쫓겨났고 아버지의 혹평에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폭행하고 편의점을 파편으로 만들어버린 모든 것을요. 증거들을 수집하여 경찰에게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쉽게 끝낼 수 있었던 이혼 절차를 가속화시킬 수 있었고 그들은 거의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게 폭행을 가한 사람은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는 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를 생각하면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한 번 이혼 경험을 한 후에는 정말로 시원하지만 씁쓸한 경험은 다시 2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귀찮은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시부모처럼 교묘하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게 와 주셨군요. 하지만 몹시 욕을 하시고 난리를 쳤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온순하고 착한 분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이를 들어 욕심이 많았던 거지. 우리 아들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게. 이미 그쪽 아들이랑 이혼했는데 난 왜 도와? 그런 말 하실 거면 바로 나가세요. 이젠 너와의 인연도 끝나고 회사도 못 다니고 아주 폐인처럼 살고 있어요. 너랑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넌 계속 날 탓해.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있고 회마저 나한테 해. 가여운 내가 애교를 해야 되는 거라고. 살기 너무 힘들어. 현재 후리를 손으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만 있어. 그러니 좀 마음 바꾸어 주는 게 어때? 왜냐하면 전에 했던 일들이 후회스러워서 너희 아들이 나를 보며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잘해야 해. 이미 기차는 떠났는데 나를 후회하며 할 일이 없어. 당장 나가야 돼. 제발 이해해줘. 너무 비참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 도와주려 했지만 욕심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지나친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감사하며 비운 뒤에 땅이 굳는 경험이었다 생각하며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후 10일 꼬리표를 달고 살고 있지만 그들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의 스모 마음을 채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편의점을 운영하며 되도록 늦게 꼬알차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인생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 뒤에 찾아오는 시원함과 멋진 설경, 정화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